일본이 대지진의 경고 속에서 그야말로 공포로 인한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면서 정상적인 삶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일단 2024년에 발생한 일본 지진들을 정리해보면 24년 올해에만 너무 많이 지진이 일어났죠. 이 정도로 많은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올해 2월부터 최근 8월까지 발생한 지진들을 살펴보니까 2월에 도야마의 5.1, 5.0, 시즈오카의 6.3, 니이카타의 5.1, 에이메의 5.1, 3월에는 지바의 5.0, 하마타의 5.3, 4월달엔 5개의 지진이 있었는데요. 이와타 6.1, 미야기 6.0, 오이타 6.4의 강진이죠. 대마도에도 있었습니다. 3.9, 미토의 5.0, 하마마스에 2번이 있었는데요. 6.9의 강진, 그리고 6.0, 6월달엔 도야마의 역시 5.9, 지바의 5.4, 하마마스의 6.3, 미야자키 7.1이죠. 그리고 8월 들어서 후지사와의 5.3, 아사히카와의 6.8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올해에만 총 20차례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특히 최근 일본을 가장 걱정하게 하는 것이 미야자키에서 강도 7.1의 지진이죠. 계속 이어지는 지진으로 100년에 한 번 오는 대지진 발생 공포가 커졌습니다. 자, 일본 기상청은 지난 8일에 사상 초유의 경고를 냈습니다. 바로 난카이 해국 지진 임시 정보인데요. 즉 거대 지진을 주의하라는 정보를 발표한 것입니다. 난카이 해국이라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일본 땅 남부 지역에 길게 뻗쳐 있는 곳이 바로 난카이 해국인데 대략 100년에서 150년 간격으로 발생한다는 대지진이 30년 이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7, 80%의 확률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서운 경고입니다. 난카이 대지진이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딜까 봤더니 후쿠오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여행하시는 분들, 특히 후쿠오카로 가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여행 취소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요즘 일본 엔화도 많이 올랐습니다. 일본 당분간 안 가는 게 좋겠는데요. 일본에서도 오지 말라고 합니다. 자, 일본 경제가 좀 살아나나 싶었는데 지진 공포로 인해서 다시 주저앉는 건 아닐지 경제 쪽으로도 촉각이 곤두서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본 대지진이 현실화될 경우 일본 대도시 거주자의 420만 명은 당일에 집에 돌아갈 수 없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1일 일본 경제매체 니혼게이자이 신문, 니케이 신문이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가 2019년에 발표한 난카이 해국 대지진 피해 분석, 이 결과를 인용해서 보도한 것인데요. 만일 대지진이 일본 평일에 발생할 경우 대중교통이 멈춰서 시민들이 집에 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실제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도쿄 근처 지역에서 약 515만 명이 집에 가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당시엔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진 발생 후 3일간은 시민들의 귀가를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는 지침을 각 기업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낮에 지진이 발생했다, 그러면 한 3일 동안은 집에 가지 못할 것이다, 이거죠. 3일 사이에 일본 정부는 그것을 복구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역시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는 난카이 해국 지진에 대해서 경계태세를 신속하게 구축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정부에서 발표하는 정보를 잘 확인해서 지진 대비를 재확인하고 지진이 발생하면 즉시 대피할 준비를 해달라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일본인들의 경우는 지진이 하도 자주 발생하니까 대피 훈련이 아주 잘 돼 있긴 합니다만, 이게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지진이 발생한다 그러면 시민들의 대피 훈련도 잘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혼란이 되겠죠.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진 영향권에 있는 지역에서는 생수나 즉석식품이 마트에서 동나는 등 사재기 조짐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기들 스스로가 벌인 침략전쟁 그 이외에는 별다른 외세의 침략을 받은 적이 거의 없죠. 대신 지진의 침략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일본의 대지진은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발밑에 지뢰 같은 존재다 라고 말합니다. 고베 대지진이라는 말 기억나십니까? 고베 대지진 때 6,30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희생자의 한 80%는 집에 있다가 당했습니다. 당시 고베는 이런 말도 저변에 깔려 있었죠. 고베는 지진이 없는 유일한 일본 땅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고베에 대지진이 난 겁니다. 그래서 대비들을 못하고 있다가 당한 것일 수 있다 라는 이야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준비는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번 난카이 해국에서 진도 8에서 규모의 대지진이 발생한다면 대략 23만 명이 사망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13년 전 동일본 대지진의 10배가 넘는 피해가 예상된다, 이렇게 지진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예로부터 지진이 유난히 많이 발생한 일본의 경우는 목조주택이 참 많죠. 우리나라 또한 이제는 지진에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인장 강도와 압축 강도가 뛰어난 목조주택을 선호하고 찾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 목조주택의 경우 콘크리트 주택보다는 지진에 좀 강합니다. 일본의 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목조주택이 그나마 안전했죠. 목조는 콘크리트에 비해서 유연성이 강하고 충격 흡수에도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통 건물을 지을 때는요, 지진에 대비해서 건물을 설계하는데 내진 설계, 재진 설계, 면진 설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내진 구조라는 것은 건물의 벽이나 철근이 약하면 쉽게 무너지기 때문에 건물 내부에 내진 벽의 철근을 이용하여 건물 자체를 튼튼하게 짓는 방법이 바로 내진 구조입니다. 그러면 재진 구조는 뭐냐면 지진의 힘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줘서 건물이 흔들리는 것을 멈추게 하는 원리인데요. 지진이 발생하면 관성에 의해 건물이 진동을 하게 되는데 다양한 종류의 재진 장치를 이용해서 지진 에너지를 낮춥니다. 이게 재진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면진 구조는 뭘까요? 면진 구조는 지진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면진 구조입니다. 땅과 건물 사이에 고무 블록과 같은 장치를 사용해서 땅과 건물을 분리시켜서 건물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구조를 바로 면진 구조라고 말하는데, 집안의 흔들림이 이 면진 장치를 통해서 완화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다고 합니다. 내진 구조는 내진 설계가 감당할 수 없는 대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때는 건물에 큰 손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나마 튼튼하게 지어야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내진 설계의 대표적인 고층 건물이 바로 롯데월드타워 같은 건물이고요. 그 다음 재진 구조는 손상이 적고 최소한의 보수만 필요하다고 하는데 바로 인천공항 관제탑 같은 경우가 재진 설계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리고 면진 구조, 손상이 거의 없도록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예를 들면 부산의 광안대교, 인천공항 영종대교 같은 구조물이 면진 설계 구조일 겁니다. 자, 그나마 우리나라는 지진에 안전하다 했었죠. 그러나 2017년 포항 지진 이후 안전하다라는 인식이 사라졌습니다. 사실 정확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지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도 오가죠. 지진으로부터 일본이 우리나라의 방패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지도만 봐도 일본이 이렇게 방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우리는 안전하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만 마냥 그렇게만 믿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경주와 포항 지진에 영향을 준 것처럼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하게 된다면 한반도에 또 다른 강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 정말 고민해야 될 게 건물 튼튼하게 지어야 됩니다. 빨리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튼튼하게 짓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특히 건설 시공업에 계신 분들께서 좀 더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이 지진과 건물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